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입니다. 2020년 1월 넷째 주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 1월에 있었던 어떤 각 주는 정말 이렇게까지 명확할까 싶을 정도로 각 주마다 되게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명백해요. 그래서 네 번째 주의 주제는 거의 뭐 금성, 화성, 해왕성이 다 해먹는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일에 금성하고 화성이 사각을 이뤄요. 보이시듯이 물고기 금성이랑 사수화성이 정확하게 사각을 맺는 게 이제 27일 전후고, 그리고 곧 금성은 해왕성이랑 회합을 맺고, 당연히 뭐 화성은 조금 더 있다가, 왜냐면 화성이 금성보다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거의 하루 사이에 파틀 범위에서, 점성술에서 파틀 범위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뭐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그 도수 자체 16도면 16도, 17도, 17도 그 사이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관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딱 산술적으로 1도 범위 이내에서 벌어지는 걸 파틀 범위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 점성술을 묘사할 때 되게 많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두 번째, 세 번째 주 기억하듯이 그 수성, 태양, 토성, 명왕성이 거의 이 네 행성이 같은 날 파틀로 들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그랬었잖아요. 뭐 27일, 28일에 벌어지는 금성, 해왕성, 화성의 회합과 사각도 비슷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파틀 범위에서 하루 사이에 세 개의 구조가 형성되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 1월이 좀 굵직굵직해요. 사실은 트랜짓의 역사에서도. 자, 그래서 네 번째 주는 금성하고 화성이 주역을 차지하는 주간입니다. 자, 금성 화성 조합의 기본은 충동과 욕정, 연애. 기본이 그냥 남녀 간의 일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꼭 이제 이성애에만 국한되는 건 물론 아니고, 동성애라든가 좀 다른 방식의 애정 관계라면 다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녀 상열지사라고 부르는 사안이 금성 화성 조합의 본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품었던 정욕이 실현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 게, 이 모든 상호작용이 금성화정 조합이 깔아준 판 안에서 돌아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주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얘네들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1월 말에도 그러니까 이쪽 영역, 남녀 상열지사의 영역에서 뭔가 용건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좀 지르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 욕심이 나던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고 교감하고 고백하는 거죠. 혹은 이제 실망이 쌓여서 이제는 좀 그만 보면 좋겠다, 헤어지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완전히 악연으로 기억되기 전에 잘라내는 것도 이번 금성화성 사각 기간에 하기에 적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시작하는 쪽이든 끝나는 쪽이든, 뭔가 욕구가 들 때는 그걸 시도했을 때 결과를 보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갑갑한 점이 뭐냐면은, 금성이 위치한 물고기 자리하고 화성이 위치한 사수 자리 모두 다 점성술에서는 목성이 다스리는 사인이란 겁니다. 자, 목성은 원칙하고 윤리를 담당하는 행성이에요. 근데 금성하고 화성은 밤행성으로서 원래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그 몸 가고 마음 가는 대로 좀 진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애들이거든. 근데 목성은 낮의 행성이고 원칙에 따라 가지고 명분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애초부터 담고 있는 그 나와바리가 다릅니다. 이거를 고전 점성술에서는 섹트라고 그래요. 낮의 섹트, 밤의 섹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래서 서로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하자면 반대되는 나와버리에 있으면 뭔가 꼬입니다. 섹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금성하고 화성은 말하자면 밤행성답게 행동해야 이게 잘 풀리는데, 그러니까 실패해도 깔끔한데요. 근데 목성 자체가 낮의 행성이랑 섹트가 달라요. 근데 금성하고 화성이 모두 다 섹트가 다른 목성이 다스리는 그런 사인에 들어와서 그 상황 하에서 사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냥 딱 그 솔직하게, 그 솔직 담백하게 딱 표현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목성의 영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뭐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네, 내 탓이고 네 탓이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들어가는 분위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금성화성은 그냥 충동적으로 딱 좋은 표현은 아닌데 꼴리는 대로 감정이 우선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논리나 원칙이 원래 설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목성 특유의 논리나 원칙이 개입하게 되면 그거 자체만으로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비유하자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동남아 남부, 뭐 호치민 같은 데 있잖아요. 동남아 남부에 놀러 갈 때 파카를 짐으로 싸가지고 가는 거랑 비슷해요. 자, 물론 이제 뭐 호치민이나 그 이하에 있는 동남아의 그 관광지들도 뭐 정말 1년에 몇 번 이례적으로 따뜻한 외투를 입어야 되는 그 정도로 기온이 떨어진 날도 있기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1년에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행 갈 때 파카를 굳이 싸가는 건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게 되면 너 지금 그거 오버하는 거야. 예, 이거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금성하고 화성의 영역에 낮의 행성인 목성이 끼어들고 목성의 옷을 입히는 것은 오바예요. 그래서 금성하고 화성이 목성의 옷을 입고 있는 거는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안 어울려요. 그래서 금성 화성 조합의 정욕이라는 거는 목성의 윤리나 원칙으로 포장되면 포장될수록 그 모폴로지가 되게 기괴하게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입히기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벗겨놓는 게 가장 보기 좋은 게 금성화성 조합, 밤행성 조합의 그런 정욕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옳아서 그 사람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목성의 옷을 입은 금성화성 흉곽은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싶고,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모범적이고 옳은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되게 꼬여 있잖아요. 안 어울려. 서로 안 어울리는 파라미터가 억지로 꾸겨 넣다 보니까 기괴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런 꼬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목성의 옷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해질 수 있는지를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끝간데 없이 괴랄해진다고 하죠, 보통. 뭐 우리 뭐 정말 안 어울리는 그 뭐 음식이나 소스에 뭐 그런 합을 괴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딱 지금 그런 경우라니까요. 자, 목성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 금성하고 화성 조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왕성이 딱 끼어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자, 해왕성은 모든 거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자기 일이에요. 자, 명백하고 간결한 것도 모호하고 중의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해져야 할 말이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친구하고 연인의 경계가 흐릿해져. 불륜하고 로맨스의 경계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오리무중의 상황을 틈타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어떻겠어요? 불확실한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좋겠지. 그러나 을의 위치에 있어서 가끔 상대방에 대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속았다고 배신감을 느끼는 입장이라면 이 체험은 되게 끔찍한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충동에 몸을 맡기고 앞미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탐한다든가 자신이 뭘 잃게 될 것인지를 도외시하고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번 2020년 1월 말에 수성, 화성, 해왕성 구조는 가히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그냥 질러. 이번만큼 그렇게 적합한 시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자기의 언행을 제안하던 선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든 추하든 애정관계나 유희의 그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큰 역사는 원래 이런 시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눈 다 감고 그냥 지르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근신하고 절제 필요한 근신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번 1월 넷째 주는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뭘 해도 오버하게 돼요. 원래 의도하고 달리 결과가 제어가 잘 안 돼. 자, 오늘 술자리에 가면 그냥 딱 한 병만 마셔야지 했다가 인사불성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기억 못하는 곳에서 깨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평소 마음에 안 들던 부분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몇 마디 항의하려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멱살을 잡고 있고 안경은 날아가 있어. 그러니까 뭘 해도 한 선을 더 넘어서 오버하게 됩니다. 의도하고 행동의 결과 사이에 링크가 끊겨.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기가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모험과 지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합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귀찮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성이나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도 나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이 마지막 주간에 가장 괜찮은 선택이 된다면 뭐냐 하면은 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쓰는 거예요. 뭐 축구나 농구나 배구를 하거나 골프 치러 라운딩을 나가거나 땀이 흠뻑 젖을 때까지 춤을 추거나 아니면 그냥 헬스장에서 평소보다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완전 녹초가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피곤하고 몸살이 날 수는 있어도 최소한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대체해 가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귀찮으면 어떻다? 몸을 써요. 그냥 땀을 흘리고. 그러면 사람하고 문제는 안 생겨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어디 있냐? 예, 목성이 눈키랑 회합을 합니다. 1월 27일이거든요. 자, 1월 첫째 주에 수성하고 눈키가 만났었어요. 이게 뭐 자미두세에서 청기성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똑똑하고 일 잘하는 별. 근데 느리게 움직이는 목성이 마지막 주에야 이제 겨우 수성이야 일찍 갔으니까 겨우 따라잡는데요. 그래서 똑똑이 별의 전형이다 보니까 목성하고 만났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진가가 발휘됩니다. 수성하고 목성이 점성술의 7행성 중에서 약간 그 지식 노동자들, 똑똑이들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눈키하고 목성이 만나는 그 조합은 단순하게 머리 좋고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분쟁을 종식시키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협상가, 네고시에이터 이런 마인드까지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지능의 인품까지 더해지는 구조예요. 원래 여러분 고전 점성술에서 염소 자리에서 목성은 펄 상태가 돼요. 본질적 유기에서 되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억눌리게 되는데 근데 염소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염소 자리는 그거죠. 12사인이죠. 춘분청 기준에. 그래서 이 마갈궁 12도 13도 구간에 눈키하고 아셀라가 있기 때문에 목성 입장에서는 오아시스 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금성하고 화성이 해왕성이 붙잡혀서 난리를 피우는 와중에 목성은 이 똑똑한 항성 도움으로 자기 자리를 잘 잡는 셈입니다. 기획, 발표, 행사 진행, 계약, 중재, 중개 모두 유리해요. 그래서 승진하거나 발령받는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지기가 쉬워요. 이게 같은 날에 벌어지는 거 어떻겠어요? 어떤 똑똑이들이 직장에서 되게 발표를 잘했어. 기획이 뭐 실제로 잘 이어져 실적이 좋았어. 그래서 승진을 하거나 상도 받고 그래서 어떤 일의 성과를 봤는데 밤에 애인하고는 싸운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사람한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타임로드가
뭐 수성하고 금성이 동시에 들 수도 있잖아. 연주는 수성인데 마이너로 드는 금성이라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그 싸그리 몰아가지고 타임로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27일에는 뭐 상당히 기다려질 만한 목성하고 눈키의 회합이 있어요. 목성이 느리다 보니까 눈키와의 회합 기간이 앞뒤로 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하루만으로 안 끝납니다. 자, 그리고 1월 31일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수성이 대네브 알게디랑 만나게 돼. 이게 그 예전에 금성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별인데 2월로 넘어가기 직전에 수성이 따라잡아서 데네브 알게디랑 만납니다. 자, 원래는 데네브 알게디는 뭐랄까 권력과 부를 원하는 욕심은 많은데 인덕이 없는 스크루지 같은 별이거든요. 자, 그래서 데네브 알게디 하면 스크루지 딱 떠올리면 편합니다. 근데 유독 이 스크루지 같은 데네브 알게디가 수성하고 만나게 되면 욕심을 피운다기보다는 그 욕심의 방향이 지적인 걸로 변해. 그래서 유독 학자적인 풍모가 부각이 돼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이제 깔끔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교수님이 아니고 체면이나 외모 같은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관심 분야만 파들어가는 일종의 그 오타쿠 교수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생물을 다루는 이공학보다는 생물이나 의학학 쪽에 좀 더 어울려요. 그래서 이날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어울리는 날이에요. 특히 무생물보다 생물 쪽이라고 그랬죠. 야외로 나가서 현지 답사하거나 측량하고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현지 답사에서 측량하고 확인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직업 있지 않나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가서 실물을 보고 가치를 매긴다든가 뭐 도수를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업무나 뭐 아니면 진짜 곤충 채집을 간다든가 혹은 뭐 야외에 가가지고 그 식생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 플로라 파우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지식인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날이고요. 혹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인들이라면 그냥 병원에서 검진받는 것도 이날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싹 다 조사를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있나 그런 식으로 건강검진이나 그런 거 받는데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그런 날입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0년 1월 마지막 주까지 다 봤습니다. 다음에는 2월 첫째 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